네, 안녕하십니까. 자,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밤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저녁 먹으러 갔다가, 피곤했는지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 유튜브 하면서 제가 좀 제가 예민한 성격이라 좀 신경을 좀 썼나 봅니다. 자, 여러분도 주식 하느라 피곤하시죠? 이 돈을 좀 버시면서 하면 좋을 텐데,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자, 우선 매매 동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어나 보니까 종목 상담을 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우선 매매 동향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를 강력하게 순매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신 코스닥은 별 관심이 없이 팔아버리고 있죠. 기관은 그래도 조금 덜 팔았네요. 자, 시장이 전에 제가 한번 코스피가 2300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고 코스피만 냅다 달려서 2400까지 갔다 끝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2100 좀 넘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나요? 우연의 일치겠죠. 아마도 미중 정상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또 개인들은 또 그런 심리가 또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또 코스닥은 등락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코스닥은 좀 그 미중 정상회의 경계감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외국인들도 쉽게 좀 지금은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을 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코스닥이라는 거는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이래 됐을 때 코스닥이 활성화가 되고 이래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벤트가 좀 있고 할 때는 좀 코스닥은 잘 안 움직이죠. 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요. 자,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코스피 앞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좀 중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400, 500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개인들은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에 지수가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게 개인들은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주로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또 끊고 또 밑에서 잡고 이런 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이 대형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코스닥 중에서도 좀 무거운 종목들이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오히려 상승장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코스닥도 결국에는 이후에는 추종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동안에 코스닥이 시장이 좀 그동안에 좀 불확실하면서 박스권에 있으면서 시장이 그동안 불확실하면서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을 기관 외인들이 관리하면서 좀 그런 종목들을 많이 시세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외인들이 기관이나 외인들이 코스피 쪽 대형주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 사람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닥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정권에 이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일부 차익 실현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축소 과정도 좀 필요할 듯 하고요. 그래서 아마 코스닥은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미중 그 정상회의 이후에는 만약 결과가 좋다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결과가 나쁘면 좀 곤란하겠지만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 코스닥은
좀 재미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이 이게 28일이니까 이제 뭐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일주일 정도요. 네. 그때까지만 좀 참고 계시고요. 매매를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남북 경협주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나. 중간중간 단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 매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아까 종목 말씀하신 종목, 우선, 신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북주요. 자, 신은 제가 주봉을 지금 열어놨는데요. 자, 신은을요. 신은은 제가 이 추세선을 끊어왔습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끊어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은은 이번 파동의 최종 목적지는 뭐 길게 보면 한 3,000원까지는 열려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종 목적지는요. 3,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근데 이 3,000원이 당장 뭐 급등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름대에 진입한 상태인데다가 위에 당장 2,519원, 2,520원이 당장 걸리죠. 기준선인가 이게요. 이게 당장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한 2,500원 전후에서 또 한 막히거든요.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3파 상승 구간에 들어가다가 지금 이번 주까지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음봉이 나와 있지만 이 꼬리는 여기는 이 꼬리는 저는 매물 수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요. 자, 그러면 이게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이번 주에 한 2,500원까지 가나요? 네. 자, 일단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전 고점 2,430원을 돌파하면 아마 돌파할 것 같습니다. 2,5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려졌다가 계속 이 시세는 이어져 가지 않을까. 근데 당장 급등해서 가는 시세는 아닌 것 같고요.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무슨 큰 뉴스가 터지면 바로 날아가겠지만요. 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남북 경협주는 기대감이 있죠. 네. 자, 당분간은 대북주 위주로 좀 종목을 고르셔서 좀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래량도 지금 문제지만요. 이 자리 거래량이 이제 시가가 얼마냐면 2,613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터진 자리라서 2,613원을 당장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2,5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2,613원부터도 이 물량들이 매물대가 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보면 이 거래가 터진 자리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 시가가 어디냐면 이때부터 대략 2,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신원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이 신원을 제가 저번에 영상 엊그저께 영상 올린 걸 보시고 2,2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갈 것 같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댓글을 올리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2,500짜리에서 또 약간 머물겠죠. 요 자리가 걸리니까요. 또 머무하다가 한 2,600원이나 2,650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600원에 2,650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제법 밀렸다가 이렇게 롤링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일봉상으로는요. 지난번에 요 자리가요. 지난번에 요 자리요. 요걸 요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자리가 보시면 이날 조정받은 자리가 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이 들어왔고 파동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밀렸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제가 2,100원이 1파 상승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는 요 가격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강한 종목은 2파 상승 지점에서 2파 상승 지점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2파 상승 지점이 종가가 2,200원입니다. 이 종가가요. 근데 신원은 정확하게 2,200원을 종가상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 버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2파 상승 지점에서 돌아섰다는 얘기는 상당히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30원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또 걸릴 거고요. 또 롤링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또 2,600원이 2,650원 구간에서는 제법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제법 좀 시간이 걸릴 것도 합니다. 좀 많이 좀 대밀릴 수도 있고 제법이요. 그런 다음에 롤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치 주봉상 3파 상승의 최종 목표치는 한 3,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시세를 봐야 또 큰 누수가 놓으면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당분간은 남북 경협주 위주로 신원이나 대하TI나 현대 엘리베이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종목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하나 걸리는 점은요.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글쎄요.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았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오늘 들어온 물량이 한 5만 주, 6만 주 들어왔는데, 3일, 4일 전에는 약 50만 주, 60만 주를 팔았거든요. 물론 뭐 외국인이 이게 뭐 진짜 외국인인지 아니면 트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또 내일이라도 당장 외국인들은 또 뭐 갑자기 물량을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이 많이 판 거에 비해서 좀 들어온 게 좀 적다라는 게 좀 걸리죠. 외국인을 우리는 추종하는 입장이니까요. 이게 진짜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일봉상 차트가 이 종목도 보조지표는 좀 가열권에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가열권에 들어있다 해서 뭐 주가가 꼭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요 직전 고점은 한번 돌파하고 좀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롤링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북주 위주로 단기 매매는 가능할 듯 합니다. 조정심하다요. 자. 아까 또 어떤 분이 시스템 반도체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SFA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는 요 지점이 하나 보이시죠? 상승 구간요. 또 요 지점 상승 구간 보이시고, 요 지점 상승, 삼봉우리가 3개가 나왔죠? 자, 파동이 일단 끝났다 보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종목은 요 2파 상승 구간 요 자리가요,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면 이 고점 돌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종가가 얼마냐면 3,160원입니다. 오늘 얼마입니까? 3,080원이죠. 이 종가를 깼습니다. 그죠? 현재까지는, 그죠? 뭐, 내일이라도 당장 급반등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저는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한번 쭉 SFA 차트를 보면서, 한 2,800원이나 2,700원 요 구간까지는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SFA 반도체는 좀 제가 관망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본 이유는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일봉상이요. 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도 얼마 가지를 못하거든요. 자, 물론 뭐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우량한 종목들은 이런 이격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격에 뭐 확장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축소 국면이 있고, 또 확장과 축소가 계속 주식엔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좋은 종목들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이어갈 텐데, 지금은 이격에 좀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도 지금 현재 고점에서 이제 끊겨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지금 보조지표는 뭐 벌겋게 상당히 가열권이죠. 꼭 가열권이라서 조정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봉상 5일선에 닿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을 봤을 때는 이 5일선도 좀 깨지 않을까. 적어도 한 11선까지는 밀려야 되지 않나. 아니면 21선까지요. 21선이 좀 있으면 올라올 텐데, 제가 보기에도 이 캔들 있죠. 이 캔들 강하게 양봉이 도는 요 캔들요. 요거 지점까지는 좀 밀려야 되지 않나. 한 2,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700원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다음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이게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간격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분봉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20분봉을요. 지금 이미 이 종목은 30분봉상으로는 이미 추세가 깨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30분봉을 열어놨는데요. 여기 고점을 찍고 이미 추세는 깨져서 지금 하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추세는 깨져가지고요. 자, 깨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12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120분봉상은 뭐 깨지가 좀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역시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200일선 있죠. 120분봉상. 200일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오면 2750원을 중심으로 해서 2750원요. 2700원에서 2800원 요 구간, 275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구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중간중간 아마 3000원 근처 오면 또 반등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이격을 축소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시장을 이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오를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일단 이격은 좀 이격 축소 과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관망하시고요. 섣부른 매매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수급도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기간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지금 뭐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다시 진입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장 끝나서 투자의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30만 주 들어왔더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라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 들어온 거는요. 그래서 기간이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는 뭐 길게 보면 계속 간다는 얘기겠죠. 길게 보면 계속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축소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로 관망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자동으로 해놨더니만. 자, SFA 반도체는 당분간 좀 관망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서희건설 한번 볼까요? 자, 서희건설은 오늘도 팔 기회를 좀 준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고가가 5,515원이죠. 1600원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1600원을 가지를 못하고 1515원까지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는 다시 밀렸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제가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일봉상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꾸준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파가 완료가 됐죠. 여기서 약간 작은 쌍봉이 나오죠. 오늘 를 고점을 찍고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좀 작은 쌍봉 형태 나왔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자, 이제는 이 종목은 1460원, 70원을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는 좀 이격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말씀 1350원, 심하면 한 1300까지도 이 종목은 좀 하락을 열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좀 관망을 해 보시죠. 보유하신 분들은 뭐 만약에 오늘도 팔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유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주봉상으로는요 지금 구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급등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1350원부터는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그 자리는 좀 지지할 듯 합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서희건설요. 오늘 외국인도 여전히 사고 있는데 기관이 팔고 있죠. 자, 길게 보면 더 간다는 얘기인데 이 종목도 역시 이 종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별로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기관이 팔 듯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고점에서 물량을 좀 내놓고 있죠. 근데 뭐 생각보다 기관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죠. 뭐 1350원까지 왔다 갈지 아니면 또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1400원을 장중에 살짝 1400원을 깼다가 또 바로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현금 보유하신 분은 조금 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인데 자, 우선은 요 11선을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11선요. 요 자리가 얼마냐면
시가가 1,405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400원. 종가상으로 1,400원을 깨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종가상으로 1,400원은 좀 지지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400원을 만약에 종가상 깨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가상, 장중에는 1,400원을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자, 종가상 1,4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자들은 조금만 더 관망을 해보시고요. 잠깐 1,400원을 장중에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코웨어는 뭐 여전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여전히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5G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잘 나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글쎄요, 이제는 좀, 네, 약간 이제 진입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이게 좀 많이 벌어졌으니까 당분간요. 자, 그 다음에 자, 삼지전자를 물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삼지전자 5G 관련주인데요. 자, 삼지전자는 5G 관련주 중에서도 좀 덜 올랐죠. 좀 덜 올랐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요, 1파 상승 요점이 11,800원, 12,000원 정도. 일단은 12,000원까지는 하락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1파 조정, 2파 조정, 3파 조정, 짧은 소파동상으로는 지금 오늘 3파 조정이 보이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조정이 끝난 걸로 보이는데 작은 소파동상으로는요. 문제는 이 종목이 5일선이 꺾이고 있는데 이 5일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11선도 사실 이탈을 했거든요. 5일선, 11선을. 그래서 이 5일선과 11선을 다시 돌파했을 경우 여러분 바로 따라 붙으시고요. 만약에 이 5일선, 11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죠. 21선까지 밀릴지 12,500원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5G 관련주가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했다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 투자 동향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외국인이 며칠 동안 쭉 팔다가 오늘은 뭐 소량이지만 5,000주, 15,000주 조금 들어왔습니다. 기간도 조금 들어왔고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당장 내일 급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멈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뭐 크게 반등은 안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좀 행보하는지를 보시고, 옆으로 행보를 하다 보면 이 5일선에 잘 들어 눕거든요. 그때 매수 시점을 좀 보셔도 될 듯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12,500, 오늘 12,950원을 찍었네요. 12,500원 정도까지나 심하면 12,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우선은 지금은 좀 소량으로 좀 대응을 눌림목심하다 대응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요 5일선, 11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그때는 좀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외국인 수급 장중에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12,000원이나 12,500원까지도 좀 열어두시고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네.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한번 5일선이나 이렇게 꺾여버리면 다시 바로 올라서기가 쉽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게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꺾인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진 5G 관련주 중에서도 서진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 너무 의외입니다. 물론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뭐가 걸렸었냐면 요 위에 보시면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 중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제일 걸렸고요. 이 종목은요. 되게 걸렸고, 두 번째는 이 보조지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열권이었거든요. 일봉상이요. 지금 보이시죠? 가열권이어서 조정이 좀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그래도 이 종목은 그나마 다른 5G 관련주보다는 실적이 좀 그래도 받쳐주는 종목이니까 남들이 10% 빠질 때 이 종목은 한 3% 정도, 3, 4%밖에 안 빠지겠지. 남들이 20% 빠지면 이 종목은 한 10%밖에 안 빠지겠지라는 기대감에 그나마 5G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조정을 덜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 매매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26,800원은 지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좀 벌어져 있지만
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이격 축소 과정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오늘 바로 가격종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추세선 한번 꺼봤습니다. 이 추세선을 쭉 껐다 연결하다 보면요. 오늘 저점 자리가 지금 걸리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지금 추세선의 하단 자리라서, 이 자리는 현재 추세선상으로는 마지노선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물론 이 추세선이라는 게 뭐, 지지할 수도 있지만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추세선이라는 거죠. 자, 일봉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지표가 아직도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추세선상에는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면, 그동안 이 종목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요. 자, 이 박스권 한번 보시죠. 제가 두 번째 걸렸던 게 또 주봉상에 뭐에 걸렸었냐면은, 자, 여기가 이 저점이었고요. 이게 고점이었습니다. 이 저점과 고점 박스권을 행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 자리가요. 이 박스권 폭만큼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라갔죠. 정확하진 않네요. 어느 정도 올라갔죠. 이게 폭만큼 여기까지인데, 그런 다음에, 물론 다시 이 박스까지 해결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는 지킬 거라 봤거든요. 23,400원 정도는 지지할 거라 봤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한번 받고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그래서 요 추세선을 연결하다 보면 역시 주봉상으로도 오늘 저점 자리가 지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봉상도 보조지표들은 가열권이면서 이제 살짝 꺾였습니다만은요. 추세선은 유지가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격도 약간 벌어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5G 관련주는 저는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자들은요 일단 관망하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번 주까지만 좀 지켜보시고요. 그 이후에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죠. 뭐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시장은 오늘 물론 뭐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그 테마들이 이제 1순위가 5G 관련주, 2순위가 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남들이 안 오를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축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이 종목이 시세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종목들은 결국은 저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주도주는 통신주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자, 문제는 이 종목들이 더 가긴 하는데 어디 정도 지점에서 하락이 멈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추세선은 서진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보조지표는 별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좀 관망하시면서요. 어느 지점에서는 아마 하락을 멈추면서 지금은 이제 꺾였기 때문에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 5일선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5일선이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20일선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얼마 전에 미코가 수소차 관련주로 급락을 나왔대. 그때 그 모습하고 차트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미코도 딱 이런 모습으로 20일선이 깼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갭을 띄워서 바로 올라갔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자, 어쨌든, 아마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25,000원이나 심하면 한 24,000원까지도 서진 시스템은 하락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요. 지켜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종목 얘기 하다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은, 5G 관련주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는 아마도 저점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SFA 반도체 저점 말씀드렸고요. 또 5G 관련주 중에서도 또 먼저 빠진 종목들이나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또 하락폭이 좀 덜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 이번 주까지는요. 제가 매일매일 5G하고 시스템 관련주는 매일매일 체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당분간은 남북 경협주 위주로 좀 매매하시고, 단기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고요. 또 그동안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 좀 발굴을 잘 하셔서, 자, 그런 종목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